작년 11월에 출생아 수가 2만 95명이고 그게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거래요. 오, 많이 늘었다. 근데 작년 7월부터 계속 2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9년 만에 뭐 반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 이유를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근데 그게 너무 일시적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좀 미뤘던 거를 네, 그 뒤에 코로나 이제 마무리되고 결혼하고 이제 애가 나온 거죠. 잠깐 병목이 풀린 거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출생률이 여전히 전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왜 이럴까? 그거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우리 또 기혼자이자 유일한 아버지 아버지 또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사실 근데 애를 왜 안 낳을까를 얘기하려면 결혼을 왜 안 할까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혼을 왜 안 하죠? 아, 왜 안 하냐? 우선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 뭐 두 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또 뭐 정신적으로 네,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우선은 뭐 경제적으로는 결혼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월세에서 아니면 뭐 단칸방에서 이렇게 물론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뭔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 그렇지. 지금 뭔가 이거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기는 싫은 거예요 또. 엄마 아빠랑 살 때는 넓은 집인데 그렇죠. 이제 내가 새로 구하기 시작하면 좁은 집으로 가야잖아. 근데 우선은 집도 집이지만 뭐 그런 평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집도 뭐 제 공간이라고 하면 그렇지. 방 하나니까. 아니 근데 네. 경제적인 부분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합쳐도 주거비가 워낙 높잖아요. 미친 그러니까 수준이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모아가지고 뭐 둘이 합쳐서 집을 뭐 산다거나 이런 건 진짜 어려우니까 무조건 뭐 이제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 그건 거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만나는 남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물론 사바사인데 근데 사실 그렇게 기울어진 느낌. 그건 또 안 되니까. 안 되지. 저 얘기했잖아요. 그 결혼식에 대한 그 불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그 100만 릴스 주인공 지금 아니세요? 11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그 전 국민의 그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한 결혼에 대한 이제 어떤 좀 사회적 시선 이게 굉장히 또 저는 시선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사회 세태. 여기 업그레이드 됐던데. 점점 그래요? 점점 이제 내가 봤을 때 나 이거 따지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 머리로 스페이스바를 막 계속 여기- 누르고 있다고. 뭐도 있었냐면 갤럭시로 줌을 해놨니. 맞아. 내가 진짜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서 있었어. 정말 창의적이지 않아요? PD님 확대한 건 아니죠? 그거 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하고 갑시다. 네. 정리하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팩트. 더 비참하긴 한데 이게. 약속명과 연락 주십시오. 아무튼 이 불균형 결혼식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오다가 했는데 그냥 뭐 무조건 그 결혼식을 위해서 그런 항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결혼식을 떠나서 이제 막 집까지 걱정을 그쵸.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물론 불균형한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그냥 제 욕심에는 나도 어느 수준까지는 좀 도달을 하고 그럼 요즘에 준비가 되고. 막 릴스 같은 데서 막 물어보던데 그 여성분들한테 결혼을 어느 정도가 돼야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 그런 거 물어보던데. 몇 억? 몇 억? 최소 몇 억은 있어야 된다. 기준. 둘이 합쳐서? 아니죠. 혼자도. 혼자도 근데 저는 이거를 왜 궁금해했냐면 약간 이런 게 우리나라 그 태세에서는 남자한테 부담감이 좀 크잖아요. 몇 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집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가 부담이 큰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기준이 좀 근데 궁금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담감을 똑같이 점점 그렇구나. 같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반반 결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져가지고 많아? 균형이 좀 맞춰지고 있는 사실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네. 주변에서 보면 그거를 명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그냥 뭐
기사들 이런 걸 보면 워낙 반반 결혼도 많다. 명확하게 반반 안 할 것 같죠. 명확하게 반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있으니까. 명세서까지 다 해가지고 완전 초반반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뭐 좋죠. 뭐.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막 하는 건데. 이 언론이나 신문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해요. 점점 트렌드가 되어 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이 뭔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 준비됐다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자. 약간 이제 모여서 만나서 결혼하고 모으자 이런 것도 커서. 그렇죠. 예, 둘이 안 모은 상태에서 그냥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다 보면 그냥 해버려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이 어쨌든 늦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33세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할 때만 하더라도 29대 주변에서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결혼 언제 할 거냐 하면은 나는 생각한 금액이 있다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해가 지난다고 그 금액이 안 모이더라고. 그치. 그리고 그때 나한테 물어봤던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경민아 너 그런다고 그 돈 안 모이니까 맞아. 차라리 결혼하고 모아 그랬거든요. 하면 더 빨리 모인다며. 그 얘기를 하길래 근데 저는 이제 납득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 결혼 안 하면 놀러 많이 다녀요. 맞아요. 그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비도 많아지도 하다 보니까 안 모여요. 근데 결혼하면은 사실 소비가 좀 더 주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좀 타이트하게 써야 된다라고 둘이 합의를 해버리죠. 공감대가 됐죠. 그래서 사실 그때도 보면은 29살 때 17년? 뭐 2017년 이럴 때 18년 이럴 때 집값 생각하면은 결혼할 때 집값 한 두 배 반 세 배 됐거든요. 진작에 결혼했으면은 집을 이렇게 비싸게 안 샀는데. 그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고 네. 아까 뭐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떻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총량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내가 커리어가 완전 탄탄하게 쌓여 있다고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결혼을 하면 저는 이제 딩크는 아니라서 그러면 분명히 아이도 낳게 맞네. 될 거고 아이한테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여자의 고민이네. 아이 아이 생각을 하는 것까지. 명선 앵커님은요? 저는 또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실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 저희 둘이 나오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둘은 직업의 특수성? 직업의 특수성이 좀 있단 말이야. 이 정규직이랑 프리랜서랑 그것도 또 이게 격차가 엄청 커요. 그러네. 제가 아까 남자들이 이런 부담을 더 갖지 않나라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 내 지금 신분상으로 내가 뭔가 집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뭐 정규직이면 어쨌든 뭐 그 대출도 잘 나올 거고 그치. 회사에서 도와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치. 이런 걸로 어떻게 사긴 살 것 같거든. 음. 근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몇 억이라고 생각했던 숫자가 나한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결혼을 고민하는 거지. 그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뭐 말한 대로 뭐 단칸방 뭐 월세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여자친구를 내가 일단 만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런 거에서 사실 시작하면 결혼보다도 연애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맞아. 이제는 이 사람이랑 만나면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의 현재 상황을 다 이해해 주면서 진짜 그 서로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비교하지 않고 나를 만나줄 수 있는 사람일까를 파악하다가 끝나버려요. 시간이 다 네. 흘러가 버리지. 갑자기 딱 떠오르는 러브 인조얼 맞아. 그치 그 그치.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내가 프리랜서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저도 이제 살아온 날들 중에 두 분처럼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상대자가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내가 작아졌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항상 그 포인트에서 끝나더라고. 이게 저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결혼은 남자가 키를 쥐고 있고 출산은 여자가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는 남자가 있어야 되고 맞아. 결정은 여자가 한다는 거지. 맞아 사실. 맞아. 예. 그러니까 왜냐면 맞죠. 예. 사실 그 결혼은 사실 생각보다 결혼 준비를 하는 이제 커플이 되면은 돈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대 그 형편을 다 아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 서로 속 터놓고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남자가 스스로 작아져가지고 이 정도로는 내가 결혼하는데 좀 힘들 수 있겠다. 스스로 작아지니까 그 결심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봐. 저도 많이 봤어요. 저도 사실 그래 말했잖아요. 4년이나 더 늦춰진 이유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코인 투자해서 내가 더 벌어서 번듯하게 준비해서 가야지 했는데 그치. 그 4년이 지난 동안 계좌가 더 많이 늘질 않으니까 이럴 거면 그냥 가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의지가 부족해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용기를 내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떠셨어요? 되게 저는 결혼을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는 되게 결혼이 어떻게 두 가지죠? 결혼한 이유. 네. 네, 결혼한 이유. 결혼을 두 개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방송이네. 그 하나는 굉장히 내 이상을 위해서 하는 결혼. 네. 그리고 하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결혼. 네. 여기 또 F다. 맞다 여기 F다. 근데 또 여기 준비했네. 땡지? 여기 F. F잖아요. 오늘 나온다고 F 준비했네. 이 F들. 저는 후자의 경우고. 사람이 좋아서. 네, 전 사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했어요. 솔직하게. 오. 저는 집이 없고 오. 전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오.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너 나랑 결혼하면 좀 힘들 수도 있다. 내 집이 없다. 괜찮냐? 괜찮대요. 그래. 너 그럼 전세 살아도 되냐? 그랬더니 전세 살아도 된대요. 음. 그래? 그럼 더 좀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월세를 살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야? 와. 야 진짜 러브이즈홀이야 여기가. 그래서 미쳤다 미쳤어. 그럼 내가 만약에 증권사를 때려치우고 내가 주식 전업 투자자 한다 그래도 나랑 살 거야? 그랬더니 근데 그건 팩트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약간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었어. 그랬더니 괜찮아. 그럼 내가 나가서 일할 테니까 오빠 집에서 주식하면서 집안일해. 대박. 저 이래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 와. 그 형수님 주변에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혹시 정말 인성만 보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네. 다들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가 생각한 이상들이 있다는 거지 다들. 아니 근데 형수님 워낙에 외모도 출중하시니까 그걸 또 어떻게 잘 만나셨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은 나중에 내가 많이 벌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치 의리를 가지고 좀 계속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갑자기 딱 띵 오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커피만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본 사람으로 넘어와 버리면 그 영역에서는 사실 그 경제적인 문제가 크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넘어가기 전에도 저는 공포감을 그렇게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서울 집값 평균이 13억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럼 평균 13억을 갖고 있는 인간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거의 절반 아니면 그거의 반의 반은 갖고 있나 이 생각하니까 힘들겠는데 왜냐면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그 계속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하면은 그냥 생각하기 싫고 그냥 현재 사는데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흘러가기도 했거든요. 제 주위에 보면은 다들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잘 사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죠. 근데 현실은 사실은 나 혼자 먹고 살기 딱 좋은 상황인 거야. 네. 결혼하고 애를 맞아, 낳으면 맞아. 사실 내가 지금 본 이상대로 못 살아. 그게 나야. 네. 나 혼자서는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좋은 차 탈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거 먹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시작되면 그게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이걸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주위에 좀 실패한 사람들 사례를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보통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유지를 해.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해피하기 위해서 한 결혼들은 보통 굉장히 다툼도 많고 갈등도 심해. 네, 보통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인 거지 이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살려면 능력도 좋아야 되고 가진 것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굳이 짊어지기 싫은 거지 이제. 근데 거기서 네. 아까 주영이가 얘기했던 그 심리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결혼을 하면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되게 곳곳에서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모든 것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지금 나는 더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기서 또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부모님도 두 분을 챙기다가 네 분을 챙기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내 걱정이 너무 많아. 제가? 아니 나도 그래.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건 맞아요. 지레 겁먹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 저 혼자 살 때는 엄마 아빠 생일 안 챙겼거든요. 생일 축하합니다 문자 보내고 끝이었는데 이게 이제 식구가 되니까
다르지. 왜냐면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생신이면은 내가 축하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축하합니다 게 끝낼 수 아니잖아.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계시면은 그거를 못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전에 걱정했던 건 사실 현실화되는 건 맞긴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만약에 직업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었으면 제 주변을 보면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적으로 지루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진짜 커. 안정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좀 결혼을 맞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치. 우리 같은 경우는 맞아. 그런 끊임없이 생각. 불안하기 맞아.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기보다 불안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려면 이미 취업은 했고 정규직은 이미 취업은 했고 뭐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는 있겠지만 내 직업에 대해서 뭐 그냥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는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하면 그게 분명히 타격이 있겠다. 방해가 되겠다. 집중을 못하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크게 뭐 불안해서 오는 걸 수도 있지만 거의 심리적으로 약간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생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크거든요. 어. 그냥 사실 결혼만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딱히 변화가 진짜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것뿐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제 출산을 하냐 안 하냐가 이제 결정적인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출산 안 할 거면 결혼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그냥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결혼 자체만으로도 딩크도 있으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딩크 되게 존중하는 편. 저도.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뭐죠? 저는 그거예요. 법적인 구속력? 법적인 구속력이라기보다 못 헤어지게? 이별 계약! 이별 없는 여기서 연애? 정책이 들어오네. 계약해버리는 정말. 거. 그러니까 이별 없는 연애. 법적인 그러네. 구속력. 또 이제 혹시나 떠날까봐. 뭐 저는 주로 주말에만 데이트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대가 좀 적어요. 근데 좀 같이 살면은 유대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훨씬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근데 이게 내가 F가 아닌 이상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동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뭐 동거든 딩크 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고 사는든 저는 거기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혼인신고도 꽤 늦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이런 거. 그거는 뭐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오히려 사실상 동거인 거예요. 보면은 혼인신고 늦게 했으니까. 그래도 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식을 한 거는 사실 요거는 제가 또 결혼식 관련해서 또 얘기를 또 하자면 백만일스 주인공 아니세요? 결혼 굉장히 약 올리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결혼식은 나만의 결혼식은 아니야 사실. 부모님들이 그렇지. 참여했던 수많은 그 네트워크를 다시 회수도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맞아요, 또 맞아요. 부모님으로서는 내 자녀가 드디어 이렇게 성장해서 이게 배필을 만나서 결혼합니다라고 또 한번 이렇게 PR해야 하는 그 과정이기도 해. 남자들이 100% 공감하는 게 뭐냐면 결혼식은 남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가족과 와이프를 위한 거야. 그래, 그렇지. 뭐. 남자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반지 껴주고 조용히 우리 이제부터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해도 끝나도 무방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 결혼식 사회를 많이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에이전시에서 처음에 트레이닝을 해줄 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신부님이랑 통화를 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신부야. 음. 남자는 사실 필요 없어요. 니즈뿐만이 네. 아니라 신랑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알 필요가 없어. 그래 맞아. 이게 맞아. 알 왜냐면 필요가 없어요. 신부가 더 궁금해하고 더 관심이 많으니까 신부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어때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냥 첨언을 할 뿐이야. 이거 괜찮네. 이건 별론데. 근데 어차피 결정권은 이제 신부한테 다 있어서 스케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할 때 항상 신부랑 얘기하라고 하더라고. 보통 그랬지 않아요? 결혼할 때 너 이거 하고 그럼 너 좋아하는 걸로 하자. 아니다. 다 이렇게- 아니야? 되게 깐깐하네. 나 지금 이제 노션 키고 있잖아. 나 노션에다가 결혼식 준비하는 거 다 계획해가지고 다 준비했었어요. 아, 그럼 진짜요? 본인이 조금 그런 결정들을 주도하셨어요? 스드메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아예 개입을 안 했겠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계획화해서 했었죠. 가전, 뭐 집. 그렇죠. 예, 뭐 가령 이제 뭐 좀 볼까요? 뭐 예식장, 결혼을 한다 하면은 예식장 후보 리스트 보이시죠?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많다. 후보 리스트가 많아요. 그럼 많으면 이제 여기서 위치 고려해야 하고 또 이제 특징, 이 웨딩홀의 특징, 뭐 전반적으로 까만 배경이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하우스 웨딩이어가지고 좀 더 밝은 웨딩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식대가 당시에는 이제 5.5에서 8.0까지 구성돼 있었거든요. 호텔 결혼식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뭐 이제 대관료가 붙어 있는 데가 있고 대관료가 안 붙은 데도 있고 그리고 대관료에 꽃장식에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건 제가 굉장히 많이 개입하긴 했었죠. 왜냐면 꽃이 비싸다면서.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생화로하냐 뭐 어떤 그렇죠. 걸로 하냐. 생화는 네.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생화예요. 이제 뭐 가령 이제 워커힐, 인터컨티넨탈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본 1,500에서 1,800 정도 이제 생화 한 1회 쓰고 끝내요. 그러니까 보통 그거 끝나면 결혼식에서 마치고 나왔을 때 생화 이렇게 묶어서 주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일반 웨딩홀 같은 경우는 조화로 그냥 한번 조화든 생화로 이렇게 한번 하고 하루 종일 써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웨딩에서 조화를 한다면 꽤 오래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꽃비를 안 받아. 꽃장식비를 안 받아. 근데 이제 생화로 쓴다면은 그날 웨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5-6팀이 동시에 엠빵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혼식이 사실 이것도 경쟁이야. 음.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데서 자꾸 해야 되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있어요. 보니까.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로망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한 번 하는 거고.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직업적인 특성도 있는 거야. 난 그게 분명히 있다고 봐. 그리고 본인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얼굴도 좀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고 아, 뭐 보여지는 건 솔직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폼생폼사야. 맞아. 난 그건 있어요. 난 진짜 멋있게 사는 게 축구 선수도 잘생긴 사람. 약간 이런 거 내가 박명석인데 어. 내가 좀 멋있게 해야지 그래도 결혼식은. 내가 그럼- 보여지는 게 있는 가오가 사람인데. 있는데. 보여주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잖아 사실. 사실 그런 것도 네. 있고 결혼식을 워낙 많이 가보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그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사람들이랑 몇 번 어긋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해요. 두 분한테 이제 청첩장을 줘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야. 그렇지. 멋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모든 상황이나 모든 이런 것들과 이제 동의가 돼서 이제 앞으로 정말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못 만나니까 계속 결혼 못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이렇게까지 현실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래. 그렇죠. 현실이 되면 나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냥 보여주기식 결혼이 있고 응.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결혼. 보여주지 않는 결혼이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웬만한 예식장들 다 박살났습니다. 폐업 엄청나게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예식장 올라갔지. 자체가 줄어들으니 다 그거 예약하기 전쟁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엄청 좋은 웨딩홀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기가 힘들어. 1년 전에 오픈돼도 다 마감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뭐 보면은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식장 고민하는 게 아니라 스드메도 해야죠. 그리고 한복도 해야지. 그리고 뭐 또 뭐 있어요. 그 웨딩 사진 스드메에서 이제 뭐 스튜디오 가갖고 사진 찍으면은 제가 진짜 드레스를 하러 가잖아요. 드레스를 하러 가면은 5만 원을 내야 돼요. 입어보는 비용을. 근데 이 가짜는 게 진짜 입어봤으면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어야 할 거냐. 내가 선택하려면 아니, 사진을 못 찍게. 가짠타뇨. 아니 꽃 같은 우리 아니. 와이프가 아니. 입게 될 드레스. 드레스에다가 아니 드레스 업체들 내 이 스드메 업체들들 오케이, 내 오케이. 진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입어보는데. 드레스 하나 입어보는데 업체들의 이거 이번에 그래서 국세청에서 다 한번 조사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봐봐요. 드레스 한번 입어보는데 5만 원이야. 근데 그 5만 원을 낼 때 이 카페 웨딩 준비하는 카페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5만 원을 그냥 안 줘요. 5만 원을 아주 예쁜 봉투에 담아서 드레스 입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담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거 이것도 적폐야. 또 하나 더 있어. 드레스 한번 입어보는데 5만 원? 그것까지 낸다 쳐. 내가 빌려 입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사진을 못 찍게 해.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 아이패드 가져가가지고 막 그림 그리고 앉았어. 왜냐면 맞아요. 드레스 디자이너들이 맞아, 자기 거 맞아. 유출될까봐. 뭐 대단한 배라왕인갑다 진짜. 배라왕 드레스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 진짜. 근데 이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난 진짜 좀 이게 문제가 있다. 다른 어떤 업체들은 사진 찍게 근데 해줘. 이것도 정확하게 남자 시선이야. 아니 근데 맞는 거 같아. 아니 이건 정말 이건 여자 신부 여자 입장에서도 입장에는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신부 네, 입장에서는 여자는 여러 벌 아니지만. 입어보고 기억을 남자가 해줘야 하는데 사진이 안 찍혔으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단 말이야. 혹시 뭐 초중고 때 미술학원 다녔어요? 난 미술학원 안 다녔기 때문에 그림 잘 못 그려. 근데 이 디자인은 뭐 지적재산권 뭐 이렇게 가면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술가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사진 한번 찍고 내가 그거 어디 유출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근데 난 아닌데. 솔직히 나도 말을 이렇게 과격하게 하진 않지만 솔직히 좀 동의는 해요. 뭐 그렇겠죠. 예. 또 뭐 솔직히, 있는지 아십니까? 네. 스드메 하면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으면은 사진 찍으러 갈 때 사진 작가 사진 찍으러 오잖아. 그럼 옆에서 도와주는 그 도움해주시는 어머니도 계세요. 그럼 그냥 내가 돈을 이미 다 냈잖아. 근데 와가지고 그분들 점심도 내가 미리 다 맞아. 준비를 해야 돼. 이미 돈 한참을 냈는데. 그건 진짜 그리고 이상하더라고. 거마비도 또 이렇게 예쁜 따로 곳에서 챙겨줘야 돼요. 드려야 따로 된다면서요. 용돈도 챙겨주고. 야, 그리고 사진
찍고 보정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허름한 액자에다가 담아서 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액자에 근데 이 정상적인 액자는 40만 원 추가하셔야 돼요. 이런다니까? 그럼 어느 사람이 그 허름한 액자를 선택하겠어. 사실 되게 간절함을 이용한 사실 상술이지. 아 진짜 나쁜 게 네.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맞아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술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용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 네. 고객들을 그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 꽃가루 뿌려드릴까? 꽃가루 뿌리는데 20만 원이야. 근데 그 당일날 물어봐. 근데 신부랑 신랑 있는 데서 물어봐. 그러면은 그날은 또 기분 좋은 날이잖아. 그치. 기분 좋은데 그냥 20 그냥 씁시다 하지만 그런 데서 굉장히 마지막 이게 뭐냐면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데 가면 앞에 껌 놓여 있잖아요. 원래 그런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마지막까지 그런 후킹하는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막 별게 다 붙어요. 맞으면 막 이렇게 행진할 때 스노우폼 뿌려드리는데 뭐 20만 원. 그래. 뭐 이런 거. 갑자기 이런 게 막 나와. 근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뿌려주는데 그 비용만 주는 그런 것도 이제 또 구매해서 또 친구들 주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사회도 내 친구가 봐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친구가 안 봐주면은 또 그것도 돈 받고. 거기서 추천해주고. 맞아. 그래서 이게 진짜 중간중간 진짜 최소한으로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마어마한 상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습니다 진짜. 그래서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결혼한다 그러면 한 4, 5천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4천에서 5천이 평범한 선이라는 거네요. 보통 혼수까지 합쳐서죠. 근데 이제 호텔 그게 결혼식 할 거 아니면 4, 5천은 그게 이제 추기로 많이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대충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시켜요. 마이너스가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 보통은 남는다고 하던데. 전 남았어요. 전 보통은 남았고. 축의금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나는 뭐 결혼식에서 뭐 비용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뭐 내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그 미혼자들이 얘기했던 부분의 핵심은 뭐 결혼식도 결혼식이지만 결혼 이후의 삶이지. 그게 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나라에서 뭐 저출생 정책 뭐 많이 펼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저출생 그러니까 아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정책들이 많은데 신혼부부 관련한 정책들은 없다라는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잘 사실 마련이 안 돼. 이게 그 뷰의 차이입니다. 미혼 입장에서는 아이 관련 정책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기혼 입장에서는 막상 아이 관련해서 그렇게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고 또 못 느끼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로 인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포트는 좀 돼. 단기간적으로. 조금 이제 뭐 100만 원을 준다든가 애를 낳으면 뭐 1년 동안 잠깐 도움은 되는데 이게 어떤 드라마틱한 내가 육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만약에 진짜 조금 덜 힘들 뿐이야 이걸로 인해서. 커리어 네. 우먼 진짜 돈 많이 버는 400, 500씩 버시는 분들이 그 지원금 받으려고 그만둘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만혼이 되어 가겠죠. 그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이가 생기면 이제 경제적으로 뭐가 생기는데 그 전에는 사실 그냥 둘이 같이 사는 것 뿐이다. 맞아요. 진짜 네. 그냥 같이 뭐 사는 거밖에 안 커리어적으로 돼. 뭐 크게 뭐 방해를 받거나 그런 거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비슷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사실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 문제를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 낳기 전까지는 그 정도 허들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컸다는 그 결혼식이나 이런 거 배제하면은 원래 주거비 들잖아요. 만약에 남녀가 솔로야 그러면은 각자 월세 살고 있어. 그럼 이거 합쳐서 더 좋은 월세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는 영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실 친구도 그 결혼 자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가 네. 보다. 그냥 이제 이쁘게 식 한번 올리는 거고. 제 친구도 이번에 네. 결혼하는데 뭐 집 알아보고 그런다 그래서 어디 알아봤다 그래서 뭐 샀나 보다 했는데 뭐 사는 애들도 있지만 한 친구는 월세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월세를 들어가지 했는데 일단 본인은 첫 번째로 돈이 묶이는 게 싫대요. 그 투자에 좀 관심 많은 친구라서 그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세면은 그래도 둘이 같이 살 거면 제가 막 집 알아볼 때는 뭐 보통 월세는 100만 원 넘어가고 이러니까 요즘 아파트라든지 그래도 뭐 3룸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럼 부담되지 않을까 했는데 둘 다 돈 버니까 그거 나눠내면 뭐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거비도 막상 우리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막 사야 되지 않을까 막 걱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막상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게 결국 다 되는 것 같긴 해결이 하더라고요. 잘 된다. 챗GPT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결국 집값 폭등, 육아 비용 증가, 고용 불안정 이게 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네요. 꾸러미로. 근데 그래서- 아이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역으로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 내가 나한테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또 개선된 방안으로 바꾸겠지. 나의 고용 형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렇게까지 하게 될까? 근데 또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으니까 그 정도의 메리트 있는 일이 나한테 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진짜 뭐 제가 F 아니고 러브 이즈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단계가 되면 이거 많이 희석될 것 같거든요. 그럴 생각들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거에 대한 본격적으로 진입이 안 한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고 맞아. 막상 사랑해서 눈이 멀면은 상대의 조건도 잘 안 보이기도 시작하고 뭐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이빠른 말이지만 신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사고 칠 거라는 생각만 안 하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고가 무슨 교통사고든 뭐 사기든 뭐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믿어주고 밀어준다는 느낌만 있으면은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준다라는 믿음 그리고 날 믿어준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끌고 갈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아. 월세 살 것 같은데 괜찮아라고 물어보지도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거의 그 정도로 신뢰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물어보는 건 둘이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그냥 맞아. 그냥 그럴 꽁냥거리는 거야 사실 그럴 그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 사람이랑 평생 소고기 못 먹대요. 돼지고기만 먹어도 행복하면은 하는 거예요. 난 돼지고기 네. 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돼지고기가 안 되고 닭고기만 먹어도 좋아. 그건 그러면 하는 건데 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연애 결혼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조건과 이런 걸 조건에 맞추기 들어가다 시작하면 보면, 맞아. 그러면은 상대방의 속내 알 때까지 걸리는 맞아. 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이게 연애도 결혼이 전제가 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되면. 네, 나이가 그치? 되면 이미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또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음. 네, 보통 이제 조건이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는 또 많이 없어. 나이가 근데 그게 들수록. 내가 네. 조건을 불러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활동하는 범위에서 만나다 보니 그것도 그렇게 맞아. 되는 거야 또 보면은. 저 요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육아 비용이 부담이 되십니까? 육아 비용 정말 제가 딱 느끼는 건데 육아 비용은 사실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맨날 뭐 기저귀값 벌어야 된다 그래 막 이런 맨날 얘기 무슨 아빠들이 분유값 벌어야 막 한다.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 육아비도 욕심이에요, 사실. 욕심. 왜 뭐. 솔직히 말을 하면 뭔지 알겠다. 뭐. 더 좋은 거 분유 먹이고 8만 싶고. 원짜리 안 쓰고 3, 4만 원짜리 써도 돼요. 솔직히 그게 아예 큰 영향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 아니 그 훌륭한 석박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만든 분유인데 당연히 좋은 분유겠지. 그리고 유모차 100만 원짜리 안 쓰고 15만 그럼. 원, 20만 원짜리 써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오래 쓰지도 않아요. 애기 당근에서 맞아 쓰던 거 사도 솔직히 돼요. 맞아. 근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 애가 그러니까 나는 헐벗고 다녀도 내 애는 좋은 거 써야 돼. 그 심리를 알겠어. 근데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만약에 내가 육아비를 아끼겠다고 하면 솔직히 아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막 어떤 나의 인생의 치명적인 막 어떤 지출이 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히. 그런 거는요. 이제 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요즘에는 영어 유치원을 진짜 많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낳은 사람들 보면은 다 영어 유치원 엄청 고민을 하고 맞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게 고민은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뻥이죠. 왜냐면 다 지금 너무 상향 평준돼 있어서 교육이. 맞아. 근데 그것도 욕심인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건 군중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보내니까 이미 도태가 돼서 시작해. 경제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한 달에 40만 원 여유가 돼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나는 40만 원이 없어서 못 보내면 이미 도태된 거야. 순간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따라가려면 보내야죠, 사실. 네, 보내야 되는 건 현실이에요. 네, 이제 그건 현실인데 뭐 어떤 교육도 사실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도 다양해요, 솔직히. 그렇겠죠.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노력과 이제 희생이 좀 필요한데 영어 유치원을 솔직히 보내서 가르치는 건 내가 못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귀찮은 것도 있거든요. 내가 직접 가르치기 싫어서. 네. 근데 솔직히 요령만 잘 하면은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 네, 솔직히 다 방법적인 거예요. 쉽진 않지 네. 사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맞벌이에 맞아, 직장 맞아. 다니면서 내가 애 맞벌이가 교육까지. 커. 네. 맞아. 그래서 사실 애를 낳는다는 건 나의 삶은 사실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 보니까 네, 애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 네, 내가 없어. 사실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근데 이러면- 반대로 여기는 우리가 그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이제- 왜냐면 요거는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방송 활동도 하시고 확실히 어찌됐든 조명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이미 내가 없이 다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톱니바퀴로 살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미 진작에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그럴 그냥 수도 장사미사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기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아예 뭐 영향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내가 프리랜서로 계속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난 정규직으로 살면 나를 놔버릴 것 같았어. 맞아. 그래서 나는 계속 운동도 하고 뭔가 관리를 하면서 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이렇게 던진 거야 타이트하게. 세상에.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정규직이고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생겼다? 그러면 나는 아마 지금 한 85kg 정도 됐을 거야. 90kg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정말 지금 이 수치가 과연 비정규직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겠지. 진짜 실제로 네. 일자리가 너무 감소했잖아.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시스템에 문제도 있어요. 맞아요. 재수하고 삼수해서 대학 가죠. 그리고 가서도 취업하려고 재수하고 삼수하잖아요. 내가 애초에 돈을 벌 수 있는 연령이 너무 뒤로 가 있어. 맞아. 그 이게 봐봐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군대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하나 얘기하다가 빡쳐서 얘기했었는데 군대를 2년 갔다 오니까 평균 연령이 2살이 늘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자애들이 준비될 시간이 줄어. 근데 이게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준비된 남자가 있어야 뭐 준비된 여성들도 만날 수 있고 서로 그 빨리 결혼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2년이 통째로 뒤로 가버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더 생각할 수 있겠냐. 근데 군대만 2년이 이제 아니잖아. 공부한 대학 간다고 시간 또 써야죠. 그리고 취업한다고 시간 써야 하니까 저는 이런 것도 취업 연령이 늦어진 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그러니까 루트가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 뭐 다 준비하고 그럼 30 정도에 딱 하는 게 딱 그 맥시멈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빠르게 하면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를 낳을 필요는 없다. 근데 결혼은 해야 된다. 오 약간 반대인데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 가져요. 어. 네. 왜 가져야 되는지 알아. 정말 일단 사랑을 한다면 같이 살아보고 결혼을 해보면 아이를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왜 결혼식이라는 제도가 있고 되게 F처럼 말한다. 결혼이란 제도가 있는지 알게 돼요 그때. 네. 오. 난 이게 좀 궁금하긴 해. 나의 인생 과업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과 출산이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못 해본 것에 대한 그런 동경 그리고 그 동환 PD님이 아이 낳고 나서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인생의 모든 게 바뀐다 그랬어. 맞아요. 아예 바뀌어요. 아예 내가 갖고 있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물한 개구리로서의 막 이렇게 힘들겠지 하는 생각을 애초에 이제 기억도 못 할 걸. 솔직히 말하면 상실감도 커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후회 안 했다는 뻥이에요. 그래요? 한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 후회한 부분은 뭐냐면 철저하게 저를 완전히 잃었어요. 네. 그거는 근데 한 이제- 번씩 오긴 오겠지. 네. 이게 현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네. 이제 애기 얼굴 한번 보면 그쵸. 얘 이제 웃고 있지. 그러면 또 다시 그쵸. 아빠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옹알이 하면서 이제 아빠 하면 이제 다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네. 그거 하나에 끝나는구나. 그래 네가 내 심장이구나. 뭐야? 네가 내 심장이구나. 심장이네. 진짜. 내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왜요?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왜? 비춰지는 걸 자꾸 이거 고려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결혼 바이럴 중인데 왜 그러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뭐냐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저는 무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세, 200세도 결혼 늦게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근데 있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는 사실 굉장히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계획해서 가지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제 사람의 신체더라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인생에서. 근데 아이를 낳는 거는 조금 굉장히 시간 리밋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경험주의자 입장에서는 좀 할 수 있을 때 좀 해보는 게 다 뭐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살 수 있을 때 하나씩 사보는 게 만약에 좋지. 세상에서 맛본 적 없는 달콤함을 느끼기 위해서 맛본 적 없는 쓴맛을 느껴야 된대요. 저는 그럼 가요. 그 쓴맛을 느껴볼래요? 저는 그럼 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출산이고 육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루한 관점과 이 고집스런 이 생각을 정말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 모든 포인트가 한 번에 바뀔 수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 그거 자꾸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한테 가져가셔서 그래요. 근데 그- 인생의 주도권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계속 쥐고 있어야 하는데 네. 조금도 안 놓으려고 하셔서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나도 혼자 유튜브 듣고 하고 싶지. 근데 이게 저 집에 있을 때 이어폰 한쪽은 빼놓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 혼자 살 때는 이어폰 두 쪽 다 끼고 있었는데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지금 청소하는 설거지할 때 한쪽 빼는 이유는 언제 와이프가 부를지 모르니까 그 귀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주변에 이제 축구하는 친구들 막 3, 40명씩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씩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 아이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와, 그런 거 원해. 하고 싶어 하더라고. 너무 좋아 보여. 근데 이 모든 전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 그쵸. 그게 맞죠. 그러니까 돈 경제적인 거 떠나서 일단.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못하는 거라니까.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야 나를 놓을 수가 있어. 그게 안 되면 보통 이혼을 많이 하시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지금 형수님은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네요. 그럼요. 약간 뜸들였는데 방금. 그럼요. 이게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상 여보 돈 많이 벌어 갈게. 좋아. 혹시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저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 이거 되게 위험한 말할 수 있어요. 왜 여자가 꼬셔야 되냐 이런 댓글 달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네. 충분히 수용해서 비난하시면 비난 받겠습니다. 내가 봐서 즐기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내 아내를 꽃이라고 생각해. 내가 더 물을 주고 더 많이 시들지 않게 근데 더 노력할 거야. 옛날에 들었는데 그 여의도에 최수종이라고. 꽃 파는 어. 그 트럭 온다면서요. 맞아, 나 쬐꽃 많이 사갔어. 집에 갈 때마다 사간다고. 와. 맞아. 지금 내가 그 꽃트럭이 좀 멀어져가지고 지금 못 사가긴 맞아. 하는데. 꽃트럭이 저기 원래 사무실에 있었죠. 맞아. 원래 그러니까 건물 밥 근처에. 먹고 올 때 이제 꽃이 있으니까 꽃을 사서 갔었는데 요즘 그 경로는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더현대 가서 빵 사갑니다. 퇴근할 때. 그것도 그 좋죠. 런던 베이글 뮤지엄 들어왔잖아요. 와 그걸 그래서 줄 서서 사간다고요? 요즘 줄 안 서요 그래도. 저녁에 가면은 한 5분 기다리면 되나? 괜찮네. 잠깐 붐이었지. 네. 그래서 뭐 혹시 어떻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네. 인식이 좀 바뀌셨나요? 근데 이게 약간 여전히 거리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렇게 뭔가 뭐 사회의 어떤 문제들이나 뭐 출산과 결혼을 막는 문제들을 접근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이들은 이미 겪어봤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막상 뭘 해도 막상 이걸 겪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인 것 같고. 만약에 결혼해서 애를 2명을 낳는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 집을 준대 나라에서. 그럼 해요? 그런 게 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가 난 더 중요해서. 진짜 사랑 러브인 진짜 소리랄까? 진짜 사랑꾼이네. 나 진짜 나 모르겠어. 만약에 그렇게 원하면은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 헝가리 같은 경우는 애를 셋 낳으면 완전 면제거든요. 음. 하나를 낳으면 대출을 해주고 둘을 낳으면 대출의 일부를 갚아주고 셋을 낳으면은 대출 전액을 삭감해줘요. 그러니까 그 집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집을 주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출산율 올렸잖아 보면은. 만약에 집을 준대요. 애를 둘 낳아야 돼 반드시 결혼해서. 근데 전 집을 준다고 애를 낳진 않을 거예요. 다르구나 생각이. 그냥 조만간 결혼할게요. 그 얘기예요. 결혼 강요 프로그램. 결혼 강요. 할게. 바이럴도 아니고 강요야? 그러면 만약에 뭘 해주면 할 거예요 결혼을 하는 조건이. 나 필요 말했잖아. 없잖아. 진짜? 좋은 진짜 사람 사랑만? 나 좋은 진짜-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되지. 그럼 소개팅을 많이 해주면 되겠네. 그래. 근데 또 내가 눈이 높아. 그래. 이제 앞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라니까. 이제- 자꾸 OECD 얘기하잖아. 이제 머리로 스페이스바 누른다는 얘기 안 들어. 자꾸 그런 거 언급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내 주변에 친구들이 피곤해해요. 음. 저 새끼는 저거 뭐 원하는 건 많고 대신 딴 건 좀 포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좋은 여자인데 뭐 경제적인거나 뭐 능력적인 건 좀 그래도.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뭐 크게 사랑하면 그거 다 이미 포기했겠지. 성실함이 중요하잖아요. 그치. 어. 중요한 포인트 알고 있네. 성실함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네. 그러면 어차피 이거 이제 볼 사람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둘은 또 미혼이기도 하잖아요. 영상 편지? 오늘 영상 편지 많이 하네. 미래 와이프와 남편한테 한마디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결혼하실래요? 미래 남편한테 그냥 인사하세요. 그래요? 그냥. 네. 예. 소개나 많이 시켜주고 끝내죠. 네. 잘 지내지. 소개나 많이 시켜주고 끝내드릴게요. 네. 열심히 살자. 표정 코드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역시.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주변에 좀 퍼뜨려 주십시오. 이거 아. 예.